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연 가이드 애니입니다. 네, 감성국고 PD입니다. 네, 오늘도 정말 대단하신 분을 모시고 오늘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우리 자기소개 직접 한번 해주시죠. 저는 재즈 피아니스트 하지림이고요. 피아노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즈도라고. 동네에 있고요. 그 학원의 한 기퉁이에서 오늘 이걸 찍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기분 좋고 신납니다. 네, 근데 뭐 기분 좋고 신나는 표정 같이 네, 이렇게 웃어주시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그 재즈 피아노랑 일반 피아노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 때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 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재즈 한지 지금 수십 년째 되어가고 있는데. 수십 년이나 되셨어요? 저는 한 20대 초반은 좀 그렇지만 20대 후반 정도로 봤는데. 이런 덕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요. 네. 오는 게,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고 그래야 될 텐데. 너무하시네요. 제가 이미 알고 있어가지고, 아들이. 네. 아무튼. 이 재즈 피아노와 일반 피아노의 차이를 설명을 해주신다면. 예, 그 재즈 피아노하고 일반 피아노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적당하지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클래식 피아노하고 재즈 피아노의 차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애들 레슨을 시키겠다고 저희 학원에 와서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뭐 재즈 피아노면 뭐 반주 뭐 하면서 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 묻는데, 재즈 피아노는 일단 코드를 알고 있다면 코드만 가지고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설사 악보를 못 보더라도. 만약 C가 도미솔이다. 그럼 도미솔을 누르고 하교성 땡땡땡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클래식으로 접근한다면 그 솔솔랄라 솔솔미를 알고 있어야지, 그 음이 솔이고 라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지 칠 수 있는 것. 그 정도의 가장 극명한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즈의 핵심은 즉흥 연주기 때문에 그 코드를 어떻게 분산시켜서 어떻게 연주를 하느냐의 문제고, 클래식은 그 정해져 있는 악보를 보고 자기가 어떻게 해석해서 연주하느냐, 그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난스럽네요, 지금. 네. 저는 아까 저희 슛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 영화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지금 이제 엔니오 모리코네 이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왜요? 80년대가 아니에요. 그때 90년대 후반이에요. 그래요. 그래요. 네. 제가 피아니스트의 전설이라고. 저 그 영화 진짜 좋아해요. 네. 그걸 보고 이제 피아노라는 게 좀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있다가 이제 부산에 국제영화제 생기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남포동 쪽으로 많이 놀러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음악을 좀 많이 접했거든요. 이제 사라 브라이트만이라는 가수도 그때 처음 접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희 할머니 댁이 광복동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천윤구이라는 재즈바를 처음 갔는데, 그때 어떤 되게 젊은 여성분이 피아노를 잡아먹을 기세로 연주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근데 또 제가 어릴 때 음악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저 사람 도라이다. 피아노를 이렇게 잡아먹을 기세로 하면서 제가 그런 걸 처음 봤으니까요. 뭐지?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친구랑 같이 이제 경성대에 있는 몽크라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똑같은 똑같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따가 제가 2016년인가 17년인가 부산대학교 가가지고 변태 프로젝트인가? 맞아요. 네. 그때 남도 소리하고 같이 하셨고, 같이 했어요. 그걸 보고 하지림 쌤을 처음 한 거예요. 그때서야? 그때 선생님의 존재를 알게 됐고, 누구였지? 분명히 봤는데라고 했는데, 그때 알게 되고, 나중에 가끔 이제 시민공원에 갔을 때, 이제, 맞아요. TVO가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밴드가.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별로 궁금한 거는,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제일 궁금했던 건,
저도 이름이 독특한 편이지만 하지림 쌤 이게 본명인가? 보통 이제 지림이라는 이름 자체가 되게 특이해서 맞아요. 예. 네. 어떤 뜻이지? 이거 음악적으로 쌤께서 따라가면 안 되지 않나?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본명인가? 본명은 맞고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특히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사주를 보시면서 제가 태어났을 때 얘한테 적당한 이름을 찾아줘야 된다고 다른 데 안 맡기고 본인이 직접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큰오빠 작은오빠 지금 오빠가 두 명인데 큰오빠 작은오빠 이름도 그렇고 제 이름도 그렇고 근데 제 이름 지을 때 제일 막 힘들었대요. 막 제가 이제 겨울에 1월달에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났을 때 보니까는 뭐 이거 무엇이 되겠노 하면서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보더니 얘는 이제 뭐 목이 좀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거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풀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림자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뜻이 수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뜻짓자 수풀림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 기운이 뭐 되게 많은데 이게 지금 사주 얘기하시니까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저희 글로 잘 가야 돼. 그래서 이제 물 기운이 되게 많아서 이제 물이 나무랑 만나면 승승장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리고 목이 예술 쪽에 그게 많대요, 되게. 그래가지고 지림이라고 지었는데 이제 부모님이나 이모들이 이제 너무 부르기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 다니는 내내 제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 사람은 거의 없었고, 별명이 찌짐이었어요, 찌짐. 야, 찌짐! 빨리 와! 뭐 이러면서 제가 이제 막 가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차라리 음악 하면서 오히려 이 이름이 그냥 조금 괜찮은, 음악가 중에도 하림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나마 이제 살아남고 있는데, 하림답 쪽에서. 그러니까. 저를 혹시 초청하려나? 아무튼 이렇게 선생님 보면 있잖아요. 정말 어디 부산 시내 어디를 가더라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정말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죠. 아마 한 분이 아니실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2019년도 이번 올 한 해의 이런 활동들을 좀 정리해 보시자면 어떤 활동이 가장 또 기억에 남으시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딱 시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2월 말이라서 한 번쯤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시기인 것 같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제가 올해 초에 앨범을 냈어요, 2집에. 2월인가? 2월달에. 네. 2월달에 제 앨범을 냈었고, 앨범 속에 이제 주 테마는 일상인데, 일상에서, 일상이란 곡 있고, 고향의 봄 편곡된 게 있어요. 그래서 동요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고향인데, 그 재즈 버전으로 편곡된 건데, 보이스나 뭐 리듬이나 이런 거를 많이 손을 댔어요. 그래서 혹시 시간 나시면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되게 좋겠고요. 또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또 선물로 한 몇 장 주셔야죠. 예, 당연하죠. 혹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 저보다 그게 심한 것 같아요. 그 중에 관심 있으신 분 5장 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저 이제 네이버로 유료 결제해서 드렸거든요. 감사해요. 하루만 더 기다릴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런 태도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하지림 선생님을 좀 안지도 좀 몇 년이 이렇게 지났지만, 굉장히 이렇게 활동들도 활동하시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우연히 공연을 갔다가 만나뵀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섭외를 바로 했거든요, 제가. 네네. 그랬는데,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싱어송라이터. 네, 그러니까요. 우리 옛날 국악기 생각하면 가야금 병창하듯이. 피아노 치시면서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내가 악기, 왜 가야금 병창할 때 그 느낌이, 네네.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정말 이렇게 악기, 내 목소리에 좀 이걸 갖다가 더 입힌다, 그런 느낌으로 저는 좀 가야금 병창을 좀 그렇죠.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래가 주가 되는 게 아니고, 또 악기가 완전히 주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담담하게 풀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들?
아시겠죠? 네, 약간 네, 네. 그 가야금 병창할 때도 보면 막 아주 힘주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잔잔하고 담담하고 담백하게 이렇게 맞아요. 네, 이렇게 좀 부르는 느낌. 그런데 선생님이 그런 피아노를 치시면서 그런 창법을 구사를 하시더라고요. 세송화 뭐 세송화였나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3집을 준비 중인데 3집이 뭐냐면 아니 이집 나온 지 얼마 됐다고 또 3집을 벌써? 왜냐면 제가 애들을 다 학교를 보내서 이제 자유롭기 때문에 제 음악에 올인할 수 있는 시기를 지금이 아니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하나라도 더 내자는 마음으로. 이제 20대 되었는데. 아니 우리 애가 지금 20대. 네, 아우 정말.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책과 아이들이라고 네네, 교대학에 알죠. 거기서 그 연극 음악을 제가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따로 거기 경비가 많지 않으니까 제가 노래도 가르쳐주고 피아노 곡을 쓴 곡을 제가 계속 가르쳐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분들이 당연히 제가 노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 노래를 시키게 된 거고 그 곡 강인한 채송화가 그때 제가 2회 때 연극이었을 거예요. 그 연극 음악 중에 하나거든요. 그 지체 부자유자 꼬마가 이제 강인하게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채송화를 비교해서 그래서 떼약볕 쏟아져 뭐 메마른 땅에서도 그 당당하게 자라는 그런 채송화를 이렇게 드러내서 이렇게 누가 시를 주시더라고요. 거기 극작 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 시로 제가 이제 곡을 쓴 거고 그렇게 쓰다 보니까는 제가 거의 한 7회를 참가했더라고요. 한 회당 4곡씩을 썼거든요. 그래서 20몇 곡이 됐어요. 월간 윤종신의 버금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맞아요. 네. 네. 저도 정말 그렇게 월간 곡작업을 그렇게 써야 되나? 월간 하지리 월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협찬 할인 언제든지 저 치킨 좋아합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고 있는데 그 곡 중에 제가 그 곡을 되게 애착을 많이 가지거든요. 제일 첫 번째 제가 작곡했던 곡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그걸 합창곡으로 편곡해 놓은 상태인데 그거를 저 혼자 그냥 불렀던 거고 앨범이 나올 때는 이제 합창으로 해서 나올 거고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최근에 했던 것 중에는 한세라는 것도 있었고 그 난장이코라고 외국 소설인데 그걸로 편곡 마녀의 노래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곡들이 이제 다 통틀어서 일단 앨범을 낼 생각인데 그게 이제 그 책 저작권들하고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일단 허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2월에 그 아이들 지금까지 했던 아이들 싹 다 모아서 그 합창제를 한번 할 거예요. 2월 1일 날 책과 아이들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하고 2월 중에 그거를 녹음을 할 생각이에요. 녹음을 하고 앨범은 제가 어린이날을 딱 겨냥해서 그 전에 낼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나름 마케팅도 친밀하시고 그러니까요. 진작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굉장히 이제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곡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보통 영감은 이제 어느 식으로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뭐 영화도 많이 보실 것 같고 평상시에 책도 많이 보실 것 같고 네. 어디서 그런 영감을 가장 많이 받으세요? 곡 작업하실 때? 제가 이제 그 동료 같은 경우는 시를 다 주셨거든요, 저한테. 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시에서 오는 느낌으로 다 일을 할 수가 있었고, 마녀의 노래 같은 경우는, 그 마녀가 마법을 걸어서 그 야곱을 변화시키는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얼굴을 흉측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신을 반성하고 자기가 대단한 요리사가 되게 되는 뭐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을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그 변화와 그 다음에 그 마녀의 약간 악랄함 같은 거를 동시에 뭔가 내고 싶어요. 뭐 그런 식으로 막 의도해서 만들어요. 제가 뭐 뭔가 책도 좋아라 하긴 하는데 주로 옛날 책 좋아합니다. 뭐 열화일기라든지 뭐 춘향전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가지고 조선시대에 가시고 막 이렇게 제가 조선을 그닥 저는 뭐 좋아하지는
지금 뭐 가봐야 뭐 연예인 운동자 나오고 호시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요? 아, 이거 훨씬 더 오래 가가지고 깜짝 놀랐네. 저는 좀 서양 고전 쪽으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열아일기 폭풍의 언덕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우리 약간 그런 네. 막 약간 그런 거 네. 생각했는데 항상 이렇게 유일성 있으신 우리 하진용 선생님이신 것 우리 같아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걸어오시기 좀 의외성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뭐 선생님 인터뷰도 좀 보고 했었는데 네. 원래 피아노를 배우시긴 하셨는데 전공을 맞아요. 불러 가신 건 그건 아니었잖아요. 아니죠. 시작은 아니었죠.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고등학교 때 친구분이시 아, 예, 작곡가 예, 친구가 예. 있었어요. 마법의 성을 재즈로 어, 하는 걸 네. 듣고 네. 되게 감명이 있으셨다가 네. 보통 그렇게 감명을 받으면 네. 그때 바로 피아노를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래서 생물학과 가잖아요. 제가 이상하다 막 생각하고 있어요. 네, 갔다가 다시 이제 그렇게 또 바꾸게 된 계기는 또 뭐가 있으셨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막상 생물학과를 가보니 제가 의대나 한의대를 가고 싶어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열아일기 좋아하니까. 아니 아버지가 이제 계속 침을 배우셨거든요. 무슨 아, 어디에 수지침. 가셔서 수지침도 배우고 실제 그냥 침도 오.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약도 아버지가 다려주는 약을 먹고 제 위장을 앓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위장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갖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너가 한의대를 갔으면 좋겠다. 오빠 둘은 또 공교롭게 인문계를 다 가고 저 혼자 이과를 갔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푸는 걸 좋아했어요.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게 좋아서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제 의대 갈 실력이 안 되고 한의대도 낮다 손 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실의 벽에 부딪혔네요. 그 장면에서 이제 적당히 갈 수 있는 데를 이제 쭉 찾아보다가 이제 생물학과를. 담임쌤이 너는 여기는 갈 수 있겠다. 그때는 우리 한 군데밖에 안 쓸 때니까 뭐 6개 썼으면 한 좀 생각해봤을 건데. 저는 그래도 수능 세대거든요. 아 예? 왜요? 수능 세대. 20세더라고요. 네. 1세대. 96년? 94년.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생물학과를. 네, 가게 됐고 막상 다니다 보니까는 이런 걸 왜 배우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뭐 대학까지 나가겠다고 운동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엽기도 조금 들고 대학까지. 뭐 이것저것 네. 잡다한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학교에 뭐 중학생회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학생회를 있으면서 제가 문화부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중학생회 문화부장을 한 건 아니고 단대에 있을 때 이제 문화부장을 했었는데 문화부장 하면서 제가 그 농촌 봉사활동에 문선대로 가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연극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장구 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거를 제가 매년 따라갔었어요. 매년 따라가가지고 그 극작하시는 최나경 선생님이었는데 지금 서울에 계세요. 그리고 그분하고 이제 같이 다니면서 제가 좀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악도 음악 하나가 다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소리나 다른 것들하고 만났을 때 더 시너지 효과가 커지는 걸 많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최종적인 목적은 그냥 한국적인 재즈 있잖아요. 재즈 음악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 있는 그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 나라 그런 선율이 있잖아요. 뭐 일본도 일본 선율이 있고 그 선율을 가지고 자기 재즈에 녹여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되게 그 재즈랑 닮으려고 그러니까 미국 재즈랑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적인 재즈로 좀 접근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때 최윤영 씨랑 같이 이제 작업하게 된 것도 그 소리 하시는 그것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재미를 제가 되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되게 멋있게 연주하시는 분들이 요즘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세계화 될 수 있고 이러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게 한류의 한 부류일 수 있다면 뭐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그렇게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2020년에 하나의 목표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20년에는 또 어떤 활동을 위주로 좀 하고 싶으신지. 네. 확실히 지금 시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느낀 거지만. 지금 좀 물 들어왔나요, 지금? 아니어야지. 그래서
2019년 11월 달에 제가 그 정선희 선생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그 판소리 하시는. 네. 네. 정선희 쌤이 이제 하는 티밴드 블루라고 밴드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고수분하고 네. 부부시잖아요. 네, 부부시죠. 그리고 그 검은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 그 세 분이랑 저랑 같이 이제 공연을 한 번 했었어요. 아. 예, 그랬는데 특히 이제 민요랑 다르게 민요는 딱 정형화돼 그쵸. 있지만 판소리는 약간 뭐라 하죠? 희나리 시나위처럼 이렇게 약간 시나위. 구음도 하고 막 그렇죠. 이러잖아요. 그래서 네. 그 재즈 피아노의 즉흥 연주처럼 아. 그런 거랑 되게 잘 맞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때는 즉흥 연주가 아니라 열사가들, 열사 연대기별로 뭐 이준, 뭐 유관순 뭐 이런 사람들 막 이제 소리로 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뭐 사랑가나 뭐 춘향전에 나오는 어떤 부분이든 뭐 박타는 부분이든 이제 그렇게 조인해가지고 그거를 어떤 그 재즈 음악과 이렇게 좀 그런 만남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료 앨범 내는 게 이제 그 초창기 그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판소리랑 만나서 어떤 한류의 부분이 우리나라 음악을 뭔가 세계화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찾는 거 있잖아요. 관현악이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고 국악기들과 뭐 관현악이 만나도 괜찮을 것 같고 요새 진짜 그런 작업 많은 것 같아요. 그 오단해라는 분 계시거든요. 계시는데 그분이 소리 하세요. 젊은 분인데 그분이랑 이제 그 일본 밴드 있잖아요. 밴드들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네네. 요즘 오, 진짜 깜짝 많아요. 놀랐어요. 맞아요. 그분이 이제 소리를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춘향가라든지 뭐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곡을 이제 노래를 만들어 놓고 맞아요. 거기에 맞게 이제 이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네,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이렇게 브라스 밴드 아예 이렇게 조직해가지고, 네, 뭐, 예전부터 불려졌던 그런 타령이라든지 뭐, 이런, 뭐, 그런 노래를 것들. 가지고 모티브 따와서 이렇게 맞아요. 창작, 그 조인 네네, 창작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우리 그 국악인데도 뭐, 트럼펫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색다른 그런 음악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제가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있는 음악을 들으면서 느낀 게 보통은 이제 뭐 음악을 많이 하신 분들이야 뭐 그런 거 없으시겠지만 좀 메인이 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뭐 내 소리가 조금 더, 뭐 내가 어떤 맡은 부분이 조금 더 많았으면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모든 게 다 이렇게 너무 어울리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보통 이제 오케스트라 같은 거 들어도 그렇긴 한데 그건 이제 지휘자가 누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건 이렇게. 그런 사람도 없고 다 즉흥적으로 연주를 하고 그걸 만드는데도 누구 하나 내 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한테 들어가면서. 제대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선생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되게 재밌겠다. 부산에서 그런 작업이 있으면 네네.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하시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또 운영하시는 학원도 그러니까요. 그게 지원이 없으면 힘드시니까. 그러니까요. 네. 정말. 선생님께서 뭐 라디오를 통해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네. 저는 할 게 없지만 그런데 이제 이 재즈라는 것 자체가 네. 아까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즉흥성이라든지 네. 좀 정말 내 가지고 있는 그 것들을 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자유롭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그 일반 피아노 학원과 또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도 뭔가 좀 그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아이들의 감정이나 뭐 좀 더 표현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끌어내기 위해서 좀 이렇게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되는 것도 있거든요. 어떠세요? 네. 저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시작은 했습니다. 이름도 재즈도잖아요. 재즈도. 예. 제가 제주도 제주도 갔을 때 문득 이제 그 제주도가 그 사회 보시는 분이죠. 제 공연하는 그날 사회 보시는 분이 제주도를 제주도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 왜냐면 이제 재즈가 되게 막 성행하기도 하고 재즈 뮤지션들이 제일 가고 싶은 도시 1위가 사실 제주도예요. 그리고 제주도 실제 재즈 뮤지션들이 많이 내려가 있어요. 자기 음악 작업에 집중하고 있고 물론 효리는 재즈 뮤지션은 아니지만은 또 내려가서 또 음악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그 공간도 만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이제 이름을 정할 때 저 혼자 막 고민하다가 아 제주도처럼 뭐 그러니까 재즈 섬 여기가 재즈 섬이고 여기 들어오면 그냥 재즈에 흠뻑 빠져서 이제 못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의도로 지었고 로고는 피아노 치면 그러니까. 노래하자거든요. 그래서 인상 이제 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피아노만 치지 말고 얘 너도 노래도 해라. 너의 아니, 재능은 내가 이끌어주마. 아니, 보통 어떤 데냐면 피아노 클래식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피아노 나중에 조금 몇 년 지나면 완전히 다 까먹고 하나도 그러니까요. 칠수 없는 제가 사람들이 많아요. 체르니에 30분까지 쳤는데 네. 기억이 잘 안 나요. 정말. 기억이 잘 안 나요. 악보를 못 보게 되고 설사 다시 기억이 나더라도 완벽히 돌아오는데 또 조금 시간이 걸려요. 저 기억나는 거 우리 그 원장 선생님이 그 볼펜 드시면서 이거 손목 들어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피아노 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면 발목이 저는 기타를 배워가지고 피아노를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아까 처음 말씀하실 때 왜 코드만 하면 가능하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오른손은 거의 못 쓰고 왼손만 이 코드 코드를 잡는다고? 잡으니까 뭔지 아니까 그걸 짚으면서 가끔 이제 노래하고 놀거든요. 피아노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기타 근데, 그럼 좋죠. 예, 그렇게 하다가 기타 치고 뭐하고 녹음도 하고 혼자 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저희 그 음악 선생님이 되게 무서운 분이셨어요. 모나리자였거든요. 눈썹이 거의 없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왜요? 근데 그분이 음악 그러니까 저희는 피아노 전공할 것도 아니고 음악을 전공할 사람들도 아닌데 원론적인 일만 계속 입하니까 뭔가 더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네, 근데 대학교 와서 처음으로 누가 이제 그 강당에서 정해진 것도 아니고 뭐 연주회 가는 것도 아닌데 혼자 막 치고 놀고 있는데 그걸 보고 제가 너무 감동받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 이거 음악이라는 게 참 좋구나 싶구나 이렇게 싶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문화라든지 이걸 좀 편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선생님이 피아노 치시면서 그때 노래 부르는 것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내가 막 노래를 막 잘해야지 막 이런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내가 그냥 피아노 연주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선생님 목소리를 얹으시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런데 그게 굉장히 편안하게 들리고 담백하게 들리면서 오히려 좀 감동적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냥 정말 피아노 치는 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막 피아노를 배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뭐라 하나 좀 감성적인 그런 것들이 그런 교육을 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처음 들었던 그 피아노 그게 뭐였냐면 지금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하고 있는데 밖에 비가 엄청 오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감미로운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와 뭐지?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귀에 익숙한데 처음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노래 소리가 들리냐면 그분 노래를 하고 있었어요. 손이 가요 손이 가요 새우깡 노래를 되게 천천히 하는데 그 노래에 제가 감동받아서 있었거든요. 아 진짜 그 어떤 느낌인 줄 알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아까 처음 얘기하셨을 때 뭐 동요라든지 네. 뭐 이런 거를 이제 다시 제 해석해서 이렇게 했을 때 아, 누구라도 들으면 쉬울 것 같아. 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선생님이 이야기를 마무리를 못 하셨어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제가 뭐 이제 거죠. 끝이 있는 방송인가?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학원 마무리는 제가 좀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피아노 치면 노래하자가 로고고 애들 아까 그 가르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도는 그랬으나 이제 결국 손가락이 돌아가야지 할 수 있는 기본이 돼야. 그런 슬픔이 있습니다. 왜냐면 피아노가 수십 년씩 다들 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물이 오르고 나면 그게 급속도로 느는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물이 찰 때까지가 되게 힘이 들어요. 아무리 코드로 수업을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가 악보를 보지 못하는 거에 대한 괴로움이 결국 남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기본 클래식에서 나가는 바이엘부터 나가는 순서는 그대로 나갑니다. 그거 나가고 제가 반주 교재를 따로 수업을 해주거든요. 그럼 그 반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근데 그 반주 교재 안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리듬이 뭐 폴카, 뭐 슬로우고 뭐 국거리 장단까지 리듬을 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좋아하는 곡에 그 리듬을 넣어서 쳐보는 것까지 할 수 있게
해주는 것까지가 제 목표입니다. 꼬마들이 이제 가지는 목표들은 그렇죠. 그렇고 이제 뭐 입시나 전문가반들은 이제 뭐 즉흥 연주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많이 이제 포인트를 주고 하고 입시라고 하시는 게 실용음악 쪽이에요. 예, 실용음악 입시하는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그 우리가 이렇게 음악을 감상할 때 그냥 뭐 이렇게 뭐 지나가다가 감상할 수도 있고 뭐 이렇지만 좀 그 우리 많은 분들한테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신경 쓰셔서 이렇게 감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부탁하고 싶으신 부분은 혹시 없으실까요? 네, 되게 막 중요한 말씀하시네요. 네. 다른 음악은 제가 감히 뭐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재즈 음악을 들으신다면, 일단은 제일 처음 그냥 드럼 소리를 먼저 들으시고, 보통은 보컬 목소리를 듣고, 피아노를 듣고, 베이스를 듣고, 드럼은, 저렇게 흘러가구나, 이렇게 많이 들으시거든요. 아니면 자기가 드럼 오면 드럼만 듣는다든지, 피아니스트는 피아노만 듣는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드럼 소리를 제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베이스하고 드럼하고 어떻게 엮어 나가는지 듣고, 그 다음에 피아노가 어떻게 얹어져 있는지 듣고, 그 위에 보컬 목소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들으면 싹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1차적으로는. 두 번째는 이제 즉흥 연주가 있는 음악이잖아요. 재즈 음악이란 게.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뮤지션들이 자기의 즉흥 연주를 할 때 그 박수를 각각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정박의 강세가 들어가는 음악이 아니니까 완쓰리에 이제 혹시 흥이 나서 연주를 해주시라도, 그러니까 박수를 쳐주시더라도 1, 2, 3, 4, 2, 4에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면서 그 리듬을 같이 타주시면 훨씬 연주하기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안녕하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는 해주세요. 분들한테. 네, 보시는 분들한테. 배우러 오라고. 네, 학원 뭐 등록하라고. 심심하시면 학원 등록하시면 되고요. 아니 심심하시면 본업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그게 쉬운 일이 아니어가지고 크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고 제 공연이 일단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공연날 시간 되시면 꼭 오셨으면 좋겠고요. 공연날이 언제시죠? 일단 1월 31일 날 움에서 공연하고 이쪽 근처에 스페이스 움, 네, 네. 스페이스 움에서 그 제가 그 하지림의 재즈 이야기 1, 2 이렇게 이제 나가고 있는데 1을 저번에 했거든요. 해가지고 이번에 재즈 이야기 2로 들어가서 스윙과 재즈 보컬들에 대한 이야기, 그 디바들, 엘라 피츠제럴드의 살아본 그리고 빌리 할리데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와주셨으면 좋겠고 2월 1일 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연극 음악들 모아서 합창제가 있을 거고 2월 6일 금요일에 제가 몽크가 잡혀 있어요. 몽크. 예, 몽크에서 2월 6일이 금요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튼 그 주 금요일에 몽크가 잡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판소리 하시는 분하고 2월 22일 날 2월 28일일 겁니다. 너무 많으신데요. 아니 2월 22일도 있네 그러고 보니까. 와.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진짜 많네요. 네. 하루 공연 종일 스케일이 계속 있네요. 네, 공연 스케줄이 그냥 꽉꽉 들어차 있는 네. 어느 공연에 가셔도 만나실 수 있는 재즈 피아니스트 하지. 단독 공연이 아니더라도 무슨 공연이라도 가셔가지고 만약에 피아노 뭐 이렇게 협연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러면은 하지리.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그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네. 네. 여튼 감사하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또 2020년에도 왕성한 그런 활동을 네, 기원하면서 네.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아시죠?